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도권에 5억 원짜리 30평 아파트가 있었고 남편과 함께 모은 퇴직 자금과 노후 준비 자금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나름 성공한 편이었고 저 김미선도 고등학교 교사로 32년 넘게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미선아, 이제 60 가까이 되었는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시골로 내려가서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남편은 평소에도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자연스러운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팔고 나가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집값 오른 것도 결국 종이 위의 숫자 아니야? 실제로 현금화해서 여유롭게 살자. 남편이 계산해 보여준 숫자들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에 가면 2억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여유자금으로 남게 되고 기존 노후자금 2억 원과 합쳐서 5억 원의 현금을 갖게 됩니다. 이 돈으로 적당한 투자를 하면 월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게다가 지방에서는 생활비도 훨씬 적게 들 테니까 월 200만 원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이 60에 은퇴하더라도 우리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1965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유자금으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도권에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고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씩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에서 귀촌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며 보여주었고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남편은 제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환경 문제였습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소음, 교통체증에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퇴근길에는 버스에서 서서 가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삶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시골집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마당에 텃밭도 있고 앞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손으로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고 마당에서 바비큐도 하고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말할 때 저도 그런 삶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면 시골 생활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작년 2월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선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나이 더 들어서는 더 어려워진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은퇴 후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TV에서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집을 내놓자마자 한 달 만에
5억 원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길 수도권 아파트는 여전히 인기가 좋다며 금방 팔릴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빨리 팔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곳은 충청남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곳으로 자연환경이 좋고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처에 온천도 있고 등산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억 원으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샀는데 수도권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집은 80평 대지에 지어진 25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마당이 정말 넓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도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공기도 맑고 마당에서 채소도 기르고 아침에 새소리에 잠에서 깨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미선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남편도 만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 정말 상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텃밭에 상추, 깻잎, 토마토, 오이 등을 심었는데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골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농협에 가서 농사 관련 강의도 듣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어 남편은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좋았습니다.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교통비나 외식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언제든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고 문화생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화관도 차로 40분은 가야 하고 큰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더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너무 조용한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지루했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동호회 활동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수도권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왕복 4시간이 걸리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시골 구경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두 번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중고차를 한 대 더 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기름 보일러를 써야 했는데 겨울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 난방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에 난방비가 월 30만 원씩 나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살 때는 지역 난방으로 월 1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기름 보일러라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집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보니 이곳저곳 고쳐야 할 곳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지붕 보수, 보일러 수리, 하수관 교체 등등 한 달에 한 번씩은 뭔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결해 줬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리업체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업체가 많지 않아서 예약하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출장비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간단한 보일러 점검을 위해 기사를 부르는데도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산했던 월 200만 원은 고사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금 이자도 줄어들고 주식 투자도 요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계산할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4% 정도였는데 지금은 3%도 안 됩니다. 5억 원을 예금에 넣어봐야 연 1,500만 원, 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까지 떼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건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식 투자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대형주들도 계속 빠지고 남편이 투자한 부동산 리츠도 금리 상승 때문에 손실이 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투자 원금에서 3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작년 말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확인해 보니 1년 만에 6억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 2024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우리 동네는 재개발 소식까지 나오면서 더욱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살던 단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일대 호재가 된 것입니다. 20년 된 아파트였는데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재건축되면 평수도 늘어나고 최신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만약 그 집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쯤 6억 원짜리 집 주인이 되어 있을 텐데 게다가 재건축까지 되면 10억 원은 좋게 될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익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 4억 7천만 원, 투자 손실 포함으로는 예전과 같은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는 이제 7억 원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 문제도 생겼습니다. 남편이 지난 10월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지역 병원에서는 협심증 의심이라고 하면서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한 대학병원까지 가야 했는데 예약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여러 곳 일주일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더딘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왕복 4시간을 차로 다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지 못했던 게 후회됩니다. 게다가 제가 작년 말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증상인데 농사일을 하면서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근처에는 작은 한의원 하나뿐이고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역시 멀리 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들과의 거리였습니다. 저희 딸 수진이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명절에나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임신을 했는데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고 싶어도 거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할 때 수도권에 있었다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로 위로의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 준서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수도권까지 매일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한 달간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자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것도 아쉽고 수진이가 힘들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도 마음 아픕니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친정 엄마의 도움이 절실한데 거리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게 속상합니다. 생활비도 처음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물론 집값이나 외식비는 수도권보다 저렴하지만 차량 유지비, 택배비, 각종 배송비 등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서 중고차를 한 대 더 샀는데 보험료, 유지비, 기름값 등을 합치면 월 20만 원은 나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충분했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가든 차를 써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배송비가 추가로 들거나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같은 서비스는 아예 이용할 수 없고 일반 택배도 하루 이틀은 더 걸립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직접 도시까지 나가서 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뭔가를 주문하면 도서상간 지역 추가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외진 곳은 아닌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주문할 때는 배송비만 10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문화생활의 부족함도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전시회, 공연, 강의 등을 자주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도 규모가 작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가보니 책도 별로 없고 신간도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컴퓨터도 옛날 것들이라 느리고 인터넷도 자주 끊어집니다. 평생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책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같은 곳도 프로그램이 제한적입니다. 요가나 에어로빅 정도는 있지만 인문학 강의나 외국어 수업 같은 건 찾기 어렵습니다. 평생 배우고 즐기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아쉽습니다. 영화관도 멀어서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영화관은 상영작도 제한적이고 시설도 오래되었습니다. 남편도 요즘 들어서는 예전만큼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재미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고 수확량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가뭄 때문에 텃밭 채소들이 많이 말랐습니다. 물을 주려고 해도 우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써야 하는데 수도 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기른 토마토나 오이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더군요. 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생 도시에서 살았던 우리에게는 시골의 인간관계나 문화가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농사 경험도 없고 지역 방언도 알아듣기 어려워서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친절하기는 하지만 평생 농사 지은 분들과 갑자기 도시에서 내려온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식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을 회의나 행사에 참여해 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더군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진정한 동네 사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2025년 부동산 전망을 보면 전문가들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던 지역은 2025년 상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소식 때문에 투자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정말 속이 쓰립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판 집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갇혀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때 팔지 않았다면 지금쯤 10억 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집을 팔려고 고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결국 팔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집도 우리 집과 비슷하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때 안 팔길 잘했어.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촌이나 이주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로망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료 접근성, 교통 편의성, 문화생활, 가족과의 거리, 실제 생활비, 투자 수익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임대로 살아보면서 적응 기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신중함보다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도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지금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고 현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중요한데 너무 큰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정말 애매합니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전 같은 조건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살기에는 불편함과 후회가 너무 큽니다. 남편과 여러 차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처음에는 자주 다툼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저는 그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다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서로를 탓해봐야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건강 문제 때문에라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어렵더라도 지방광역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대구, 부산 같은 곳이면 의료시설도 좋고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이사 비용과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을 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광역시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사려면 3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존 자금에서 더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익도 당분간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월 200만 원 수익은 정말 현실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계산해 보니 현재 자산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으로는 세후로 월 90만 원 정도,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 봐야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저희 세대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아직 5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현재 자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의료비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말 빠듯합니다. 남편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계산해 봤는데 둘이 합쳐서 월 1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딸 수진이와의 관계입니다. 손자 준서가 태어나면서 더욱 자주 만나고 싶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최근에 수진이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산후조리나 육아 비용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우리 상황도 넉넉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준서도 이제 돌이 지나서 걸어 다니는데 할머니인 제가 그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 통화로 보기는 하지만 직접 안아보고 함께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수진이도 저희가 멀리 있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매일이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돌보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TV 보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단조로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극이 없으니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바깥 활동도 줄어들고 해가 짧아서 오후 5시만 되면 어둑해집니다. 난방비 걱정 때문에 집안 온도도 낮게 유지해야 하고 정말 우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수도권 소식을 보면 더욱 그리워집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나 식당들, 문화 행사들을 보면 저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가려면 하루 일정을 잡고 가야 하니 쉽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헬스장도 가고 수영장도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설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곳에 작은 헬스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시설이 낙후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산책할 곳은 많지만 겨울철에는 춥고 여름철에는 벌레 때문에 힘듭니다. 또 혼자 다니기에는 안전 문제도 걱정됩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여기서는 인적이 드물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 문제도 생각보다 큽니다. 맛있는 식당이나 다양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제한적이고 있어도 배달비가 비쌉니다. 결국 집에서 해먹는 게 대부분인데 매일 요리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집니다. 특히 외식의 즐거움을 많이 잃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새로운 식당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분식집 정도가 전부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은 찾기 어렵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사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려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직접 보고 고르는 재미는 없습니다. 또 교환이나 반품도 번거롭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 전체적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귀촌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충청도와 가까운 곳이면 자연환경도 좋으면서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또는 아예 이사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말이나 휴가 때 시골에서 지내는 정도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전원 생활의 로망은 가끔씩 체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투자 자산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투자처는 수익률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결국 부동산만큼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는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걸 그랬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선 남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어렵더라도 지방광역시 정도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도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하려고 합니다. 수진이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당장 좁히기 어렵더라도 영상 통화를 자주 하고 가능할 때마다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자 육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문화생활, 실제 생활비, 투자 수익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로라도 일정 기간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몇 달 정도 체험해보면 실제 생활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잠깐 다녀오는 것과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아름다운 시골 생활과 실제 생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의성과 안전성이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되었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될 것 같지만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수진이와 준서와의 관계도 소중히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